문재인 대통령이 현지 시간 30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덕담을 주고받는 등 친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G20 공식 환영식에 앞서 단체 기념 촬영을 위해 라운지에서 대기하던 중 바이든 대통령과 조우하고 선체로 약 2~3분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문 대통령을 보고 매우 반가워하며 문 대통령께서 오셨으니 G20도 다 잘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 역시 반갑다는 인사와 함께 어제 교황님을 뵌 것으로 들었다. 저도 어제 뵀는데 한반도 평화를 위해 축원해 주시고 초청을 받으시면 북한을 방문하겠다고 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반가운 소식이라며 한반도 문제 해결에 진전을 이루고 계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을 지켜 세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응원에 힘입어 문 대통령은 이날 G20 정상회의에서 세계적인 백신 보급에 한국이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이는 글로벌 백신 제조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을 세계 정상들 앞에서 분명히 밝히면서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선도 국가로서의 입지를 다지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로마 누볼라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국제경제 및 보건 세션에서 한국은 코로나19 백신의 공평한 보급을 위해 코백스 2억 달러 공여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백신 부족 국가 직접 지원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나라별로 코로나 백신 접종의 격차가 매우 크다며 팬데믹 극복을 위한 G20의 연대와 협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자국의 미접종자 접종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백신 접종률을 함께 높이지 않고는 방역 상황의 안정적 관리와 완전한 일상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빠르게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글로벌 백신 제조 허브로서 생산 능력을 더욱 늘리겠다며 새로운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무엇보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만큼 백신 생산과 공급에 있어서도 그에 걸맞는 역할을 하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글로벌 사회가 협력을 강화해 보건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높은 접종 완료율을 기록했고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하려 한다며 한국은 그 경험을 모든 나라와 적극 공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포용적 회복을 위한 4가지 정책 공조가 절실하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저소득국 지원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며 저소득국 채무부담 완화 조치를 지지하는 한국은 국제통화기금 특별 인출권을 활용한 저소득국 유동성 지원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거시정책 공조를 강화해 확장적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을 억제해 인플레이션 우려를 막아야 한다며 주요국의 통화정책 전환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도록 소통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무역 보건과 글로벌 공급망 안전을 위해 세계무역기구 개혁을 강화해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경제전환에 대응해 공동규범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얼마 전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디지털세 도입 합의가 이뤄진 만큼 새로운 국제조세 규범이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30일 화상회의로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거대 IT 기업 등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한 디지털 과세에 관한 국제적 합의를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총선 일정 때문에 온라인으로 참석한 기시다 총리는 이 합의를 역사적인 성과라고 평가하면서 일본 정부는 착실한 시행을 위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또 자신이 내걸고 있는 디지털 전원도시 국가 구상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지방에서 디지털화를 추진해 도시 지역과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이 구상의 핵심이라면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통해 소득을 늘려 모든 사람이 경제 성장의 혜택을 실감할 수 있는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그는 개발도상국의 채무가 늘어나는 가운데 개발금융의 공정성, 투명성, 채무처리 신속화도 중요한 문제가 됐다며 세계 경제에서 질 높은 인프라 투자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산케이 신문은 중국이 개도국을 빚더치에 빠지게 하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를 언급한 뒤 미래의 건강위기에 대비해 각국 보건당국 간의 협력과 세계보건기구 개혁을 비롯한 국제보건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일본 정부가 그간 밝혔던 10억 달러의 자금 공여와 6천만 회분을 목표로 한 현물 공여 등으로 각국의 백신 보급에 공헌하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한편 일본 47개 도도 부현 가운데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가장 많은 도쿄도가 반년 동안이나 확진자 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엉터리 통계를 공개한 것으로 나타나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30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도쿄도는 지난 4월 2일부터 이달 2일까지 6개월간 매일 발표해온 확진자 수에 오류가 있었다며 정정된 수치를 29일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코로나19 감염자 정보는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중앙정부의 정보 수집 시스템인 허시스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취합됩니다. 이때 입력을 맡은 보건소 직원이 보건소 확인 완료 버튼을 누르면 각 지자체에도 정보가 전달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감염 확산 상황에서 환자 대응 관련 업무에 쫓긴 보건소 직원이 확인 버튼을 제대로 누르지 않아 확진자 보고가 누락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딘가 해명 자체가 궁색해 보입니다. 비단 도쿄도에서만 그랬을까요? 일본의 중심인 도쿄도에서 이렇게 허술한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다면 47개 도도 부여는 안 봐도 뻔해 보입니다. 여기에 검사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유료화된 부분도 일정 부분 요인으로 분석되지만 무엇보다 일본은 한국처럼 적극 추적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이 주요 요인으로 보입니다. 백신 접종자가 늘면서 진정한 의미의 밀접 접촉자 외에는 특정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한 도쿄도 의원은 확진자가 줄었으니 다시 적극 추적을 시작해서 완전히 종식시키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5일 도쿄 내 확진자가 143명으로 발표된 시점에서 오지마 코에이 의원은 적극적 역학조사 방침을 원래대로 돌려 검사, 추적, 격리로 억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밀접 접촉자의 범위가 좁혀져 왔던 상황에서 한국 기준으로 보면 검사 받아야 할 사람이 수없이 배제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통계를 보면 한국과 일본의 9월부터 10월 중순까지 양국의 검사 수는 눈에 띄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단 적극적인 역학조사 유무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일본이 한국처럼 적극적인 역학조사를 했다면 검사 수가 수십 배로 늘어나 지난 9월까지 2만 명을 상회하던 일본의 확진자 숫자는 수십 배로 늘어나 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게다가 도쿄도에서 밝혔듯 통계 누락도 주요 요인으로 한몫한 것입니다. 일본 언론이나 전문가들도 일본의 급격한 확진자 감소에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통계상으로는 문제가 없었을 테니까요. 실제로 보건 누락 사례의 약 85%는 5차 유행이 절정기이던 8월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수정으로 도쿄도의 하루 최다 확진자 수는 8월 13일에 5,773명에서 5,908명으로 135명 더 많았던 것으로 정정됐습니다. 도쿄도는 새롭게 추가된 확진자가 4,512명, 중복보고 등으로 기존 확진자 수에서 빠진 인원이 447명이어서 도쿄도에서만 누적 기준으로 순중한 확진자는 4,065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니, 사실상 순중한 확진자가 실제로는 46만 5천 명이 넘지 않을까요? 이상 시온TV였습니다.